안녕하세요, 게으른 유피디입니다. 모션의 첫 시간입니다. 앞서 예고편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인포그래픽적인 요소로 이 모션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한번 강좌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려면 소재가 하나 있어야겠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아이폰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을 만약에 그냥 영상으로 만든다면 어떤 영상이 나올까요? 텍스트로 정보 전달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나오겠죠. 모션을 활용한다면 텍스트에 조금 효과를 줄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인포그래픽적으로 한번 활용을 할 거니까요, 이런 느낌의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네, 어떠신가요? 훨씬 더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퀄리티가 조금 더 업돼 보이는 그런 효과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런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모션에 있는 도형을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미지 마스크를 좀 활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긴 말 필요 없이 일단 한번 시작하시죠. 네, 일단 모션 프로젝트를 열었고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이쪽이 레이어 창입니다. 포토샵이랑 비슷하죠? 예를 들면 이렇게 그룹을 막 늘릴 수도 있고요, 레이어를 쌓을 수도 있고요. 여기가 바로 포토샵과 비슷한 거기고, 여기는 지금 모니터입니다. 현재 영상을 볼 수 있는 그 창이죠. 그리고 밑에는 타임라인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레이어가 있고요, 똑같이 이쪽은 길이로 볼 수 있는 거죠. 키프레임을 넣는다거나 효과를 넣는다거나 이런 모든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니터 창 아래는 이런 도구들이 있죠. 여기는 선택 도구고요. 이쪽 라이브러리는 무슨 플러그인이나 효과들 이런 것들을 적용시킬 때 쓰는 창입니다. 사실 지금 말씀드린 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차차 알아가면 되니까요. 이쪽 인스펙터는 위치 같은 거, 포지션이나 아니면 라이브러리에서 적용시킨 효과들, 필터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탭이죠. 중요한 거는 이제 아이폰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겠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실 여기다 아이폰 그림을 하나 넣고 따라서 그릴까 했는데 굳이 안 그래도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렉탱글이라고 있죠. 렉탱글, 서클, 라인. 여기서 렉탱글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스럽게 한번 만들어 보죠. 중심점 맞춰주는 버릇을 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쉐입이 있죠. 쉐입 안에 들어가면 아웃라인이 있습니다. 아웃라인 켜주고 필은 끄겠습니다. 이게 아이폰의 외곽선입니다. 지금 현재 이런 모양으로 선택이 되어 있는데, 탭을 누르면 이렇게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바뀌는 거냐, 바로 여기 있는 선택 툴, 요게 차례대로 바뀌는 거죠. 자, 트랜스폼에서 앵커 포인트, 드랍 섀도우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어가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6번을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자, 여기서 탭이 아니라 쉬프트 탭을 누르면 반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2번만 누르면 이런 모양이 되죠. 이 모양이 이름이 뭐냐 보시면 에디트 렉탱글입니다. 도형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선택 툴이죠. 보시면 여기는 이제 사이즈를 이렇게 변경할 때 쓰는 거고요, 여기는 곡선을 줄 때 쓰는 겁니다. 자, 어떤가요? 아이폰스럽나요? 위아래가 좀 더 긴 게 좋겠죠? 길게 해주고요. 됐습니다. 요거를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자, 여기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면 듀플리케이트라고 있죠. 요걸 눌러도 되지만 우리는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요거를 커맨드 D를 눌러서 듀플리케이트를 하겠습니다. 자, 이 녀석을 사이즈를 줄여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줄이게 되면, 자, 프로퍼티 볼게요. 이 상태에서 줄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 전체 스케일이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스케일로 줄이게 되면 안 좋은 게 하나 있어요. 자, 볼게요. 이렇게 내리면 요 곡률이 달라지게 되죠. 이걸 늘리면 이상한 곡선이 생깁니다. 그쵸? 그래서 도형의 모양을 바꿀 때, 사이즈를 바꿀 때는 아까 그 에디트 렉탱글을 선택을 해주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거였죠? 쉬프트 탭 2번 누르면 이렇게 바뀌죠. 자, 그냥 줄일 때 쉬프트를 누르고선 줄이면 비율을 일정한 비율로 줄게 되는데 이렇게 줄죠. 근데 Alt Shift를 누르게 되면 자, 이렇게 중심점은 그대로 둔 채로 줄게 됩니다. 자, 아이폰 한 이 정도 되나요?
하지만 곡률이 비슷해야겠죠. 요거를 Z를 눌러서, Z를 누르면 여기 돋보기가 되죠. 커맨드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렇게 줄일 수도 있지만 저는 돋보기를 눌러서 누르고선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선택한 위치로 확대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돋보기를 다시 아까 기본 선택도를 바꿀 때는 탭을 한번 더 눌러줍니다. 네, 바뀌었죠? 요거를 선택하고 이 정도면 될까요? 네. 그리고 이 화면 자체를 다시 사이즈를 줄일 때, 이 창 크기에 맞춰서 딱 줄일 때는 Z를 눌러서 이렇게 줄여도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Shift Z를 누르면 창 크기에 딱 맞게 이렇게 축소가 되게 됩니다. 자, 이제 아이폰의 특징, 여기 수화부가 이렇게 튀어나온 거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렉탱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심점 X값만 0으로 놓고요. 여기가 둥글게 되어 있죠. 아이폰은 곡률을 넣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라운드를 넣는 거는 여기 쉐입에 들어가면은 지오메트리 안에 이렇게 요걸로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값을 정확히 알고 일정하게 줄 수도 있죠. 네, 한 10 정도로 주겠습니다. 자, 이 녀석은 그룹으로 한번 묶어 볼 거예요. 오른쪽 클릭을 해서 그룹을 이렇게 눌러서 묶을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공부하는 입장이니까요. 얘를 커맨드 Shift G를 눌러서 그룹으로 만들겠습니다. 여기 이름을 바꿔줄게요. 수화부. 요 녀석들도 이름을 바꿔주겠습니다. 화면 테두리, 전체 테두리. 이 수화부는 지금 여기가 넘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 이미지 마스크를 활용해서 이 넘어간 부분을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마스크는 쉽게 생각하시면 달고나 뽑기 아시죠? 달고나 뽑기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별 모양으로 찍었을 때 별 모양만 남고 나머지는 없어지는 것과 같은 원리죠. 또는 별 모양만 없어지고 나머지 게 남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네, 그래서 이 별 모양과 같은 그런 틀을 만들어 줄 건데요. 바로 이미지 마스크의 소스가 되는 거죠. 이 화면 안에 들어오는 거를 이용하겠습니다. 화면 테두리를 다시 한번 듀플리케이트. 자, 요거 아니고요. 커맨드 D를 눌러야겠죠. 그리고 아웃라인이 아니라 이 녀석은 소스를 쓸 거니까 필로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요 그룹 안에다가 이미지 마스크를 묶어 줄게요. 자, 오른쪽 누르면 Add 이미지 마스크가 있는데 우리는 요 단축키가 친절하게 나와 있죠. 커맨드 Shift M, 이미지 마스크가 생성이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미지 마스크 탭으로 바뀐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소스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죠. 마스크 소스가 none입니다. none,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이 화면 테두리 만들어 놓은 거를 헷갈리니까 화면 마스크라고 해놓겠습니다. 자, 다시 이미지 마스크 선택하고 여기다가 끌어서 놓습니다. 네, 쉽죠? 이 모양은 네, 보기가 꺼져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모양대로 네, 이 안에 들어온 것만 보여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수화분을 만들어 줄 건데요.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면 지금 라인이 흰색이니까 자, 라인 아웃라인을 검은색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다시 Z를 눌러서 확대 한번 해보고요. 위치 프로퍼티에서 0 만들어 주고요. 자, 두께를 좀 더 줘야겠죠. 자, 여기 HUD에서 이 두께를 줘도 되고요. 아니면 쉐입을 눌러서 스타일에서 아웃라인의 두께를 늘려줘도 됩니다. 이 정도면 적당할 것 같아요. 자, 이 옆에 카메라가 있죠. 전면 카메라 동그라미 넣어줍니다. 이 녀석은 아웃라인이 아니라 면이니까 면에 또 검은색으로 넣어줍니다. 자, 수화부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 수화부를 왜 마스크로 묶었냐 하면요, 요거는 나중에 모션을 줄 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남은 거는 이 안을 채우는 건데요. 채우기 전에 화면도 이렇게 그룹으로 미리 만들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화부를 선택하고 요 위에 생기는 겁니다. 커맨드 Shift N을 누르면 새로운 그룹이 위로 생기게 됩니다. 여기 안에다가 렉탱글을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넣으면 어떻게 되죠? 다 덮어버리죠. 아까랑 똑같은 과정으로 여기도
커맨드 쉬프트 M을 눌러서 이미지 마스크를 만듭니다. 아까와 같은 마스크를 쓰면 되겠죠. 화면 마스크. 자, 이미지 마스크를 누른 상태로 드래그 드랍. 네. 자, 여기 수화부가 가려져 있는 게 보이니까 수화부는 위로 올리도록 하고요. 자, 여기 이름 바꿔줘야겠죠. 화면 내용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이 렉탱글은 헷갈리니까 색깔을 바꾸겠습니다. 이렇게요. 네, 잘 보이죠?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캐릭터 소스를 여기다가 화면 내용 안에다가 넣습니다. 자, 어떤가요? 이 녀석을 키워도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미지 마스크 덕분이죠. 네, 저는 이렇게 좀 꽉 찬 게 더 이쁜 것 같아요. 네. 아, 요게 너무 분홍색이 꽃분홍이죠? 조금 바꿔볼까요? 자, 이런 느낌 좋네요. 자, 이렇게 되면은 1차적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제 선이 생겨나는 모습들을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요거 일단 닫아 놓을게요. 아, 지금 보시면, 자, 확대를 해서 보겠습니다. 여기 테두리가 겹쳐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포토샵과 똑같은 레이어 개념으로 이 녀석들을 위로 올리겠습니다. 선이 제대로 드러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모션을 줄 건데요. 그려지는 모션을 주겠습니다. 먼저 화면 테두리 먼저요. 한 16프레임 정도면 적당하지 않을까 싶은데 좀 길게 생기게 할까요? 20프레임 정도. 네. 여기서 쓰는 거는 쉐입의 스타일 안에 있는 이 포인트. 자, 첫 번째 포인트의 오프셋과 마지막 포인트의 오프셋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녀석을 한번 줄여보겠습니다. 전체 테두리 줄이면, 자, 이렇게 없어지고 생겨나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이걸 이용해서 그려지는 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화면 내용 끄고요. 헷갈리니까 전체 테두리에 키를 줍니다. 키프레임을 하나 주고 여기 생긴 걸 볼 수 있죠. 이게 안 보이는 분들은 여기 요거를 껐다 켰다가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일 처음 프레임으로 가서 이 녀석을 0으로 지워주겠습니다. 실행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생기는 거죠. 네. 다시 한번 이렇게 생기는 모션입니다. 똑같이 반복하겠습니다. 화면 테두리, 이 녀석은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라 반대로 생기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키를 줄게요. 그리고 얘는 이쪽 방향으로, 네, 이렇게 없앴습니다. 그러면 교차하듯 생겨나죠. 네, 이렇게. 수화부도 헷갈리니까 끌게요. 그런데 이 생겨나는 게 너무 일정한 속도로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여기에 있는 요걸 눌러주면 키프레임 에디터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두 개를 선택해 줄게요. 자, 직선으로 생겨나는 걸 볼 수가 있죠. 100에서 0으로, 0에서 100으로. 자,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해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가 선택된 상태로 커맨드 A를 눌러서 선택해도 됩니다. 전체 선택을 한 후에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is, in과 out이 있는데 두 개 다 주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is out이 돼서 is in으로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되면, 네, 끝에서 살짝 천천히, 시작할 때도 살짝 천천히, 네, 이런 개념이 됩니다. 다시 키프레임 에디터는 끄겠습니다. 화면 테두리는 살짝 어긋나게 생겨나게 하겠습니다. 볼까요? 이렇게 생겨났고요. 다 생겨났을 때쯤 수화부가 생겨나면 좋겠죠. 수화부 켜주고요. 이 녀석을 이렇게 줄여도 되지만, 이렇게 줄여도 되고 이렇게 이동해도 되지만, 여기서 얘가 선택된 상태로 I를 눌러 볼게요. 이건 인점을 잡는 거죠. 인점을 잡는 거죠. 만약 여기다 놓고 O를 누르면 아웃점을 잡습니다. 네, 끝에다 놓고 O를 누르면 끝점을 잡습니다. 매우 많이 쓰는 기능이니까, 네, 익숙해질 필요가 있겠죠. 자, 여기 이제 이 수화부에 마스크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미지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자, 요 화면 마스크를 넘어가지 않죠. 그래서 이 수화부 그룹을
이렇게 이동했을 때도 네, 이동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쯤 왔을 때 포지션에 Y 값을 키프레임을 주고요. 처음 시작을 위로 올려주겠습니다. 근데 이동 거리가 너무 짧죠. 짧아서 너무 느리게 생겨날 것 같긴 한데 보겠습니다. 너무 천천히 생기죠. 조금 당겨줄게요. 네, 요정도. 이렇게 이동하는 거는 키프레임을 보시면 자동으로 베지어가 먹여져 있습니다. 이즈 인아웃은 아니고요, 베지어 형태죠. 핸들이 있는. 근데 이렇게 베지어로 되는 거는 중간에 키프레임을 넣게 되면 꼬이는 경우들이 가끔 생겨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키프레임을 넣고 이렇게 이동하면 곡선이 의도치 않게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안전하게 이 녀석을 베지어가 아니라 이즈 보스를 주는 걸 좋아합니다. 네. 자, 한번 볼까요? 이렇게. 네, 이제 화면이 나올 차례입니다. 화면. 자, 여기다 놓고 화면을 켜주겠습니다. 얘는 선택하고 인을 여기서 잡으면 이 캐릭터가 지금 동영상 형태로 되어 있는데 앞부분이 잘리게 됩니다. 그래서 인으로 잡지 않고 밀어서 시작점을 맞추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이 배경이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캐릭터가 올라오도록 해볼게요. 캐릭터는 뒤로 밀어주고요. 렉탱글은 뭐 비헤이비어에 자,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있죠? 네, 넣어줍니다. 페이드 아웃은 우리는 필요 없으니까 밀어서 0을 만들게요. 이 녀석도 밀어서 한 10프레임 정도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생기는 거죠. 생기고 나서 정확히 갈 때는 아무것도 선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플러스 10 하면은 10프레임까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캐릭터를 맞춰줄게요. 네, 한 이쯤에다가 Y 값을 키프레임을 찍어주고요. 시작점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올라오겠죠? 자, 처음부터 볼까요? 이런 느낌이 되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올라오고 마니까 좀 재미가 없죠. 한번 바운스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바운스를 주기 위해서 여기에 Y 값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가운데 프레임에서 조금 더 위로 올려주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볼까요? 이렇게 튕기는 걸 볼 수 있죠? 자, 여기에 키프레임에서 다시 이렇게. 사실 이렇게 튕기는 거는 비헤이비어에 이런 기능을 하는 네, 비헤이비어가 있는데 좀 자유도를 위해서 이렇게 키프레임을 일일이 찍어주는 걸 좋아합니다. 여기 끝점이 없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의 길이가 여기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인데요. 이걸 늘려주는 방법은 자, 여기 타이밍, 프로퍼티에 있는 타이밍 이걸 열어볼게요. 자, 여기 엔드 컨디션이 있죠? 여기 논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홀드로 바꿔주고 얘를 늘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멈춘 상태에 그림이 늘어나게 되죠. 이것도 아까 알려드린 대로 끝점에서 5를 눌러서 아웃점을 맞추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네, 이런 느낌이 탄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떠신가요? 뭐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마스크, 이미지 마스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형을 그리는 방법, 도형이 생겨나고 없어지는 방법. 네,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뭐 여기서 이제 디테일을 만진다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기 밑에 뭐 쓸어 올리는 그 아이콘을 넣어줘도 되고요. 여기 버튼을 만들어 줄 수도 있겠죠. 네, 모두 다 도형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어렵진 않죠? 만약에 조금 이해가 안 되고 복잡하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글로 표현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만든 아이폰을 가지고 두께감을 조금 줘서 마치 3D처럼 이렇게 돌려볼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게으른 윤PD였습니다.